다친 것 자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비자를 지키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호주 이민 관련된 이민 사건과 고용법, 그리고 사람들이 다쳤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비자 진행을 하시던 분들이 직장에서든 아니면 바깥에서든 다쳤을 때 내 비자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리고 다음 비자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친 걸로 인해서 비자 신청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다친 것도 억울하고 일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는 일 그만두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직 또는 강제 퇴사까지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고용법과 이민법, 그리고 상해 관련된 민사소송법 모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껏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겪으신 분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일을 맡겨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영상을 만나게 되실 많은 분들이 나에게도 해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정보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몇 차례로 나눠서 각각 갖고 있는 비자에 특화된 내용들 또는 비자에 전혀 영향이 없는 영주권자나 호주 시민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영상들도 후속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TSS 비자, 이런 임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레저라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공공장소에서 다치게 됐거나 이런 상해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비자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친 것도 억울하죠. 억울하기 때문에 그 다친 것을 빨리 해결을 하고 낫기 위한 재활이나 치료를 받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워크커버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산업재해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워크커버를 통해서 치료를 받거나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쉬게 되었을 때 급여 지원을 받는 이런 정당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취업 비자, 즉 고용주의 스폰서나 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비자를 진행하게 되는 분들은 각 비자별로 8107 또는 8607과 같은 비자 컨디션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스폰서나 노미네이션을 받고 비자를 받은 사람들, 호주에 들어와서 90일 안에 일을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용주 이외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일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쳐서 당연히 sick leave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일 그만둔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일 그만둔 게 아니죠. 하루 이틀, 열흘 이렇게 쉬었는 경우라면, 그렇게 쉬어서 복귀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일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데, 만약 나에게 쌓여있는 sick leave를 다 썼고 annual leave까지도 다 썼는데도 재활에 성공하여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경우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무급으로 또 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이런 경우에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칙으로 고용주와의 협의하에 unpaid leave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나, 다친 과정에서 회복하면서 비자까지도 이렇게 한 번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간주되고, 당연히 비자 컨디션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자 취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2024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비자 컨디션 8107과 8607, 기존에는 60일 동안 일을 그만둔 경우에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간주가 되었으나 7월 1일부터는 이게 무려 180일로 늘어났죠. 그 다음 심지어 비자 기간 중 전체 기간에서는 365일까지 쉴 수 있고 또는 전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오랫동안 쉬게 되더라도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게 되었죠. 근데 그보다도 만약 워크커버를 진행하고 있다면 호주 전국에 있는 대부분 사법권 내에서의 워크커버 시스템은 다쳐서 직원이 산재보험 클레임을 했는 기간 도중에 적어도 12개월 동안은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비전이 있습니다. 즉, 일 못하니 너 잘렸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지를 직원이 고지고대로 듣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워크커버는 직원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산재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재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General Protections 클레임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생길 수 있고, 이를 통해 협의를 통해 다시 고용관계가 Reinstate, 즉 부활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내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 권리들을 이행해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무리 고용관계는 지속되었다 손치더라도 고용기간 도중에 쉬고 있었다, 실제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work experience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즉, 이 경우에는 다음 비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다음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변호사와 검토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 워크커버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 비자를 이어갈 수 있거나 잘리지 않거나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잘못으로 바깥에서 놀다가 다쳤거나 타인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도로가 패여서 거기서 넘어져서 다쳤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팔다리가 부러졌다, 복귀가 늦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8107, 8607이라고 하는 비자 컨디션의 보호 조항은 여전히 쓸 수는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전 회사에서 잘렸더라도 그 기간 내에 180일이라고 하는 기한 내에 다른 회사를 찾아서 노미네이션을 새로 받는다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워크커버 진행 도중에 워크커버 때문에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12개월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의 보호는 못 받게 되죠. 그러니 이럴 때는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다음 비자를 위한 포석 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분석을 빠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쳐서 다음 비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긴급하게 Subclass 602라고 하는 Medical Treatment 비자를 신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경우는 예외적인 또는 임의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비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느냐, 그다음 다음 비자를 호주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 다치는 게 최선이죠. 하지만 불가항력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다쳐버렸다면 다친 것 자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갖고 있던 비자를 지키고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야, 이민법 하는 변호사가 상해라든지 고용법과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 때에 내 비자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분야는 A라는 법, B라는 법, C라는 법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이런 법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최선의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여러분들 호주에서 원하는 생활들 행해 가시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비자를 확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한 호주 생활, 성공하는 호주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월크커버라든지 이런 산재보험의 커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다쳤을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애뉴에이션 또는 일반 사립보험을 통해서 TPD라든지 아니면 인컴 프로텍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심지어 한국에서 호주로 취업을 오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을 때의 상해에 관련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나아가서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 손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장성 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온 문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TSS 비자를 2년 넘게 고용주와 좋게 일을 해오면서 ENS-TRT 비자를 이제 신청하게 되신 분이 계시죠. 모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 나 영주권 신청한다. 고용주분도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준 당신에게 여전히 영주권을 위한 스폰서와 노미네이션을 우리 회사는 제공하겠다. 참 좋았을 것입니다. 비자 신청하고 안타깝게도 ENS 비자는 넣고 나서 6개월, 1년 6개월씩 걸리죠.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큰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영주권을 밀어줄 때 고용주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었던 거죠. 회사 나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못 해버리고 있으니까, 쉬고 있으니까 영주권을 위한 ENS 노미네이션을 거둬버리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TSS 비자는 만기가 되어버리고 브리칭 비자 말고는 갖고 있는 게 없는데 회사 노미네이션이 철회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게 된 거죠. 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들에 의지해서 성급한 결정 내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들어가십시오.